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69%,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0.88%, 나스닥 지수는 무려 1.23%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랑 이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아마 S&P 500은 이제 거의 52번째, 올해 들어서 52번째 최고치 경신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미국 증시 확인하고 그저 부러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8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주목하고 또 지난주 후반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27일 잭슨홀 연례 심포지엄에서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시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 시작이 곧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못 박았었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아직 테이퍼링을 시행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파월 페드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페드는 올해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다가올 자산 매입 축소의 시기나 속도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적 입장을 나타냈고요. 또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기준과 다르고 훨씬 더 엄격한 과정과 연결될 것이라며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 앞서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목소리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날 파월 의장 연설은 비둘기파적이었다고 분석되면서 긴축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제 시장은 9월 테이퍼링 발표를 가늠할 수 있는 8월 고용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고용 보고서에 앞서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이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노동부 고용 보고서 이전에 고용 상황을 가늠해 줄 수 있는 지표들이었던 거죠. 또 이날 발표된 7월 개인 소비 지출과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었는데요. 미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3% 증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또 6월 개인 소비 지출은 기존 1.0% 증가에서 1.1%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991년 5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8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는 확정치는 70.3을 기록해 앞서 발표된 예비치 70.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월 확정치 81.2와 시장 예상치 71을 모두 밑돌면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지역 허리케인 경보 소식 속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2달러 상승한 1.96% 상승한 68.74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날 좀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등 그 에너지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기술주, 빵주 이런 것부터 종목을 체크해 보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빨갛죠. 애플, 넷플릭스, 구글 모두 다 1%가량 이제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보여줬고요.
뭐 애플은 이제 강보 악보 0.72%에서 거래를 마쳤고, 또 여기 구글도 1.81%나 상승하면서 또 이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갑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1.6% 이렇게, 아이고, 이거 죄송, 잘못 봤네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디 갔죠? 1%대 상승을 했는데, 여기 있죠. 네. 1.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쭉 다시 잘 살려내고 있죠. 꺾이는 듯 하다가, 와, 정말 빠르게 또 상승하는 흐름 되찾았고요. 테슬라 역시 1.53% 상승하면서 700불대 이렇게 잘 안착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너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또 이날 AMD 같은 경우도 3.85%로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도 2.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주 대부분 모두 이렇게 상승 흐름 보였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보시면 아시겠죠? 반도체주들 흐름 다 괜찮았는데 과연 오늘장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또 흐름 괜찮게 이어갈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너무나 흐름이 좋았는데, 이제 알리바바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 당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소식에 이 알리바바도 마이너스 3%대, 그리고 디디 주식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서 조금 빠지는 모더나 같이 이제 그동안 쭉 올랐던 거 빠지는 흐름도 나타났고 대부분 뭐 은행, 카드, 보험, 경제재개 관련주들 모두 다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제 저점 매수 들어와가지고 여행항공 카지노 이쪽이 흐름이 괜찮게 이어갔는데요. 자동차 쪽도 지금 진짜 많이 빠져 있었죠. 이제 좀 반등할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눈여겨볼만 할 듯합니다. GM이랑 포드도 계속 자리 잘 잡아가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장 금요일장이 그래도 종가 부근에 많이 끌어올려서 끝났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그 기관에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기관이 이렇게 7,300억이나 넣어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날은 개인이나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하고 기관만이 받아줬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견고하게 다시 개파락의 양봉을 뽑아내줬는데 오늘도 그 추가 상승으로 이어갈지 오늘 또 이렇게 미국장이 좋았다라고 해서 오전에 막 달려 들어가지고 갭상승 시작하면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럼 또 기관에서 물량 한 차례 쭉 매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 시작하고 천천히 수급도 확인하고 기존에 우리가 어차피 들고 있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장 부디 또 기분 좋게 이번 주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혼자 주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주식 누나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라이브 방송에서도 시황 체크하고 만나면 좋겠어요. 이따 또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